지금 뭐 한덕수 전 총리, 총리죠. 뭐 직무정지니까 네. 총리의 선고가 24일 월요일로 됐는데 요게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청신호라기보다는 네. 논리적으로 이해는 된다 이런 거죠. 이해는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이 헌납 8이고 이게 헌납 9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가 그 전에 뭐 먼저 한 것부터 하는 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봐도 윤석열 탄핵이 더 중요한 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최상목은 왜 저래? 이런 이제 여론이 높았지. 근데 한덕수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 어제 약간 속보가 왔을 때 놀랐지만 이거를 상황적으로 이해해 보면 두 가지가 들어오죠. 뭐냐?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기간 중에 국정은 선거 관리가 주요한 기능인데 만약에 그 기간 중에 한덕수의 결론을 내려서 한덕수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최상목이 선거 관리를 하다가 한덕수가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 그러네. 국정에 말하자면 운영 이거를 고민했다. 뭐 그걸 헌재가 고민해야 될 대상이냐 이건 변론으로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12월 달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기 전에 야 이거 탄핵 심판 가더라도 무조건 이재명 선거 이후에 해야 돼라는 게 국민의힘의 유일한 요구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변론에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이거 변론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여기 와서 아무 말 대잔치 하네. 이거 빨리 나겠는데 별로 쟁점도 없잖아. 그리고 이미 1차 변론일, 2차 변론일 땐가요? 5가지 쟁점으로 헌재가 쟁점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5가지 쟁점에서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다 문제가 있군. 이거는 파면이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어지는 과정이 됐고 근데 지금 헌재가 보수 진영에서 요구하는 걸 거의 절차적으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절차에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수 진영에서 제기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시기도 처음에 요구했던 시기대로 이재명 재판 뒤로 미뤄서 지금 파면을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 다수적인 전망입니다. 조금 보완을 하면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하고 최소 이제 같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봤냐면 한덕수 탄핵 소추안에 담겨 있는 탄핵 사유 중에 윤석열하고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겹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이것을 공모했거나 방조했거나 또는 뭐 같이 아예 가담했거나 뭐 이런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쟁점하고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의 이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의 심중이 노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에 대한 결론이 나와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심중이 노출이 되면 그것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같이 선고하지 않겠느냐 같은 날 이런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먼저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그러면은 예. 아마도 이 심중이 노출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와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의 일정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같은 주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요거는 이제 1번이 그래도 희망적인 시나리오라면 이 와중에 희망적인 시나리오라면 두 번째 이제 국민의힘이 좋아하고 바라는 좀 절망적인 시나리오가 있죠. 그거는 요건의 문제를 이제 이 트집을 잡아서 절차. 그렇죠. 한덕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각하를 하는 시나리오죠. 예를 3분의 들면 2. 그렇죠. 의결 정족수를 이제 시비를 걸어서 151명 이상의 요건으로 통과를 시킨 것은 안 되고 200명 이상으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51명 이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심중이 노출이 안 되니까 먼저 내도 된다. 뭐 이런 판단인 거냐. 만약에 이런 거면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뭐 뒤로 더 미뤄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런 판단인 거냐.
이런 예측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지켜봐야 아는 것이지만은 근데 이렇게 가더라도 이런 거는 또 이런 생각은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되면은 뭐 꼭 헌법재판소가 그런 기준에 판단하는 거냐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준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해석상. 그렇죠. 진짜 그렇게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첫째, 한덕수를 먼저 선고해 주세요. 이거 계속 요구했던 거고. 그렇죠. 둘째,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후에 윤석열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도 수용해 주는 거고.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럴까? 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윤석열이 파면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희망의 시나리오, 절망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그 끝은 뭐가 됐든 간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이어서 시점과 이 어떤 뭐 그게 언제 되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파면 안 할 거면 한덕수를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 있어요? 저는 뭐 김민하 평론가님하고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 윤석열의 같으나. 파면은 100%다. 예. 그런데 저는 아까 그냥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석에서 예. 우리 앵커님하고 제가 처음부터 28일 혹은 31일로 좀 봤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식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 다들 이분들이 14일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쉽게. 며칠 안 해도 되네. 예, 뭐 하여튼 아니 근데 그때 나왔던 예. 거는 이제 최소 21일은 갈 거다라고 하는 합의는 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예. 그때 21일 아니고 28일이나 31일이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28일로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단순하게 윤석열 한 개인의 파면 선고가 아닙니다. 최소 2000년 이상 우리 역사 속에서의 기득권과 기층의 싸움이다. 이제 기득권이 지배하던 이 시대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로 나가려고 하는 민주 시민의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 대결이다. 우리가 과거 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사대파와 자주파의 싸움, 뭐 묘총의 투쟁, 뭐 혹은 정열입의 투쟁, 이것의 연장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평론가님들 또 많은 민주시민들이 너무 상식적 차원에서 사고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14일에 될 거다 혹은 21일에 될 거다. 헌재가 그 정도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예.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1959년에 반민특위가 해체될 거라고 누가 상상은 했겠습니까? 그렇죠. 반민특위가. 그렇죠. 그리고 반민특위가 해체되기 전 단계에서 특경단이 거꾸로 이 반공주의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 갈 거라고 상상은 했겠습니까? 공격받았죠. 그럼요. 반민특위가. 예. 예. 그래서 반민특위가 해체됐잖아요. 당시 전 민중의 열망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반민특위가 기득권들에 의해서 해체되는 겁니다. 친일파들에 의해서. 그것은 비상식적인 거죠. 지금 이 개헌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식적인 행위들인데 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벌이는 저 기득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와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늦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유를 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기득권들은 윤석열은 버렸어요. 윤석열은 활용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활용 가치가 없고 윤석열 이후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체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국민의힘과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예. 대선 주자를 누굴 내야 될지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죠. 예. 그 과정에서 늦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거, 그 8인의 헌재 재판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늘어졌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알 수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평론가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다 뇌피셜로 평론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은 한두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한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가장 영예로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기도 해야 되고 영화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세력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보수 세력의 가장 큰 힘들은 바로 법적 카르텔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의 어떤 그 헌법적 절차 문제, 질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기간을 늦추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들은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선 주자를 누구로 해서 이재명을 공격할 것이냐. 특히 또 고법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도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을 공격. 악마화하고 계속해서 사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선은 안 된다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는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딱 봤더니 벌써 2%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6만 1,300원이 넘어서서 계속 5만 원대 중후반에 있던 삼성전자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만나고 나서 삼성의 주가가 총체적으로 한 5% 가까이 하루 사이에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민주적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청신호를 보여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든 상관없어. 기득권 세력들 그런 거 상관없어.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잡는 것만 중요시하고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런 사법적 잘못. 그건 자기들이 만든 거지 이재명 스스로가 만든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늦추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은 탄핵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 헌재가 명확하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 헌법적 잘못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명이나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는 헌법을 갖다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를 복귀를 시켜야 되면 방법은 뭡니까? 기각이 아니라 각하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아주 애매한 아까 김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0명 정원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장 의원식의 단독 결정으로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걸 명분을 내세워서 각하시키고 한덕수를 복귀시켜서 어쨌든 정리하려고 하는. 그럼 철저하게 한덕수는 친윤적, 친기득권적 입장에서 대선 관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고. 최상목도 마찬가지. 최상목은 지금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재명 대표의 아주 강고한 그런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의기소침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목이 그 정도의 배심은 없습니다. 윤석열이 아웃되는 순간부터 최상목은 흔들리는데 본인 맞는 컬러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의기소침한 것 같지는 않다. 다 허풍선의의 모습이에요. 허풍선의. 예, 원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폼 잡는 겁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